일단 오늘 수업할 거는 행렬이라는 건데요. 행렬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사실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니네 선배들은 안 배웠지만 니네들은 슬슬 배우기 시작하는 게 행렬입니다. 행렬은 내가 공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영학과는 내가 배운지 모르겠는데 공대 아니면 뭐 자연 계열 과들 수학을 하는 과들은 웬만하면 다 배웁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만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렬인데요. 우리 행자가 뭐예요? 무슨 행이에요? 뭔지 아세요? 가로 행자예요. 열은 뭐예요? 열. 그럼 가로가 나왔으면 뭐겠니? 세로겠죠. 가로 세로라는 뜻이에요. 가로 세로. 행렬이 뭐냐? 숫자를 가로와 세로로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1, 2, 3, 4를 숫자를 이렇게 가로로만 쓰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이해됐어? 그럼 지금 내가 이 6개를 나열했는데 이 6개가 끝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도 씌웁니다. 이해됐죠? 행렬은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쓰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가로가 몇 개야? 3개죠. 3행, 한글로 해봐요. 3행, 열, 세로가 몇 개예요? 2열, 행렬이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근데 뭐 나중에 되면 3x2 매트릭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뭐 그렇게 읽고요.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범위내에서는 그냥 3행 2열 행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지금 얘는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입니다. 이런 뜻이고 이들 개별 이 행렬을 이루는 이 각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성분이라고 불러요. 이 행렬의 성분이다. 오케이? 지금부터는 뭔가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 1행 1열 성분. 우리 마치 좌표 평면처럼 1행 1열 성분 이렇게 있거든요. 얼마야? 1이겠죠. 그러면 조금 합시다. 3행 2열 성분은 누구예요? 그럼 1행, 2행, 3행. 이제 행이 좀 익숙해야 돼요. 1행, 1가로, 2가로, 3가로 맞죠? 1세로, 2세로. 그러니까 3행 2열 누구예요? 6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수학이란 건 결국에는 한국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 뭐 미국 사람이랑 통해야 되고 다 통해야 되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호화 시켜요. 어떻게 기호화 시키냐? 소문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소문자. 1행 1열이면 1행 1열이라고 써요. 이렇게. 3행 2열이면 3행 2열 성분은 6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요. 그럼 이제 행열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은 대문자를 많이 써요. A라는 행렬이 1, 2, 3, 4 B라는 행렬이 B 1행 1열, B 1행 2열, B 2행 1열, B 2행 2열 이 있었다 칩시다. 됐나요? 근데 이 두 행렬이 똑같대. 똑같이 생겼대. 당연히 얘 누구예요? 당연히 얘랑 비교해야죠. 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얘가 같아야죠. 1. 얘는 누구예요? 2. 당연히 3. 당연히 4.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행렬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가 다 동일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이렇게 2x2인데, 그러니까 2행 2열인데 어떤 애가 1행 3열이에요. 두 행렬이 같을 수 있겠니? 없죠. 당연히 생김새 이미 2행 2열 얘는 2행 3열 이렇게 생겼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동일하게 생겨야 같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276 문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개념이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1부만 배우거든요.
자,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러면 3, 5, 7, 2, 3, 마이너스 1, 3, 8, 9.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 행의 모든 성분 합과를. 얘들아, 이 행이라는 건 가로 두 번째다. 두 번째 가로.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죠. 합 얼마예요? 1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나중에 되면 진짜 헷갈려. 처음 배울 때 잘 해야 돼. 가로가 행은. 자, 그다음 두 번째 3열의 모든 성분 합과래요. 누구예요? 7 마이너스 1 9입니다. 오케이. 처음에 헷갈리니까 1열, 2열, 3열 이렇게 세세요. 알겠죠? 나중에 되면 암산으로도 그냥 얘가 3열이다라는 게 보이니까 요거 세 개 더하시면 얼마다? 15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 아, 오케이. 됐고. 그 다음 3번 2행 1열 성분과 1행 3열 성분의 곱하래요. 얘들아, 2행 1열이 뭐니? 얘 2행 두 번째 가로에 1열 첫 번째 열. 오케이. 자, 그럼 2랑 1행 3열 이거야. 1행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 얘입니다. 맞아요? 1행 3열. 답은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분을 표시할 때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고? A, 2, 3 A, 3,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몇 행 몇 열인가요? 2행 3열인가요? 맞죠? 2행 가로 3열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3행 2열 누구야? 3행 2열 누구예요? 8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죠? 이렇게 성분들을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입니다. 필수예제 2번. 자, 이제 성분이 I, J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필수예제 2번이 다음 장 2번이에요. 네. 네, 필수예제 2번. 다음 장 2번. 이게 I, 행, J, 열인데 그 성분을 I, J라고 표기하겠다. 우리 이때까지 하던 거 그냥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I, J의 성분은 3I 빼기 2J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I는 1이고요. J는 1, 2, 3입니다. 생각해봐. 우리 몇 됐어요? 행렬을 만들 건데 몇 행이 있는 거야 지금? 1, 2행이 있는 거야. I가 두 개까지밖에 없다 했잖아. 열은 몇 개? 1, 2, 3열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1행, 여기 2행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여기는 1행 1열이죠. 그럼 I, J가 둘 다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는 거 맞아요? 1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A, 1, 2는 3 빼기 2니까 1이다. 이렇게 찾자는 거예요.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는 1행 2열이죠. 첫 번째 가로에 두 번째 열이죠. 1행 2열은 여기 1 넣고 I에다 1 넣고 J에다가 2 넣고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자, 1행 3열 처음에는 여기 내가 다 써줄 거야. 1행 3열 1행 세 번째 열 여기입니다. 1 넣고 3 넣고 3 빼기 6이네 마이너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이거 굳이 안 적고 여기만 숫자를 막 넣어서 얘를 다 구해낼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2행 1열이거든요. 여기 2 넣고 여기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2행 2열이거든요. 2 넣고 2 넣으면 2 나와요. 2행 3열이거든요. 2 넣고 3 넣으면 6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근데 연습돼서 빨리빨리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엔 I, J가 1이랑 0이래요. 단 I랑 J랑 같으면 1이고 I랑 J랑 다르면 0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얘 1행 1열이죠. I랑 J랑 같아요, 달라요? 1행 1열. 1행 1열이니까
I랑 J랑 같죠? 그럼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1행 2열은 1행 2열이니까 다르죠? 0이 되는 거예요. 1행 3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2행 1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2행 2열은 2행 2열이니까 같네. 그렇다. 같네요. 그러면 1이 나와준다는 거죠. 여기는 2행 3열이니까 0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힌트를 보고 행렬을 만들 수 있니?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좀 쉬워서 한 번 더 풀고 문제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3번, 다음 장 필수예제 3번으로 봅시다. 필수예제 3번입니다. A가 3A-2B, 여기는 5, 여기는 5A-1, 여기는 6, 이렇게 되고 여기는 B는 -1, 4, B 플러스 C,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A 행렬이 B 행렬이랑 똑같대요. 겁나 쉽죠? 얘가 얼마예요? 5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똑같아야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5A 빼기 4여야 되죠. 됐나요? 그 다음 얘 3A 빼기 2B가 -1이 돼야 되죠. 됐나요? 그럼 이제 네 생각부터 하는 거야. 우리 미지수 몇 개예요? 지금 모르는 게 3개. 식 몇 개예요? 3개. 그럼 반드시 풀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니들이 나이가 더 들면서 더 어려운 내용을 하면서 이게 풀리는 문제인지 안 풀리는 문제인지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나와 언젠가. 왜냐면 이 식이 겁나 복잡해질 예정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것만 생각해. 미지수 몇 개지? 3개. 식 몇 개지? 3개. 그러면 어떻게든 연립을 하면 풀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가장 쉽게 먼저 다가가야 될 게 A만 있는 겁니다.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 식은. A는 1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게 아니라 A를 봐야 되겠죠. 302B는 -1이다. -1 넘어오면요 4고요. -2B 넘어가면요 2B니까 B는 얼마예요? 2겠죠. 그 다음 B가 2니까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C는 3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라 그 610번이라면 그러니까 짝수 번호만 다 풀어주세요. 짝수 번호. 지금 방금 했던 필수제들 밑에 있는 짝수 번호만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금방 끝나겠네. 네 개? 오케이, 맞았습니다. 잘 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렬이 1, 3, 5, 7, 2, 4, 6, 8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얘를 더하거나 뺄 거야. 그럼 더하기를 할 거면 이 행렬과 이 행렬을 어떻게 더해? 못 더해. 그냥 각각의 성분을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네들 더하면 얼마니? 3이니까 1행 1열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얼마 나오고 있어요? 1행 2열. 이런 식이에요.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한다. 그럼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숫자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숫자를 그냥 일자로 나열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열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 2x 더하기 4 이런 거 있으면 2로 묶어야지. 그렇죠? 왜냐면 이 가로로 써있는 이 식은 2로 묶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린 얘는 뭐라고? 가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2, 4, 6, 8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행렬은 묶으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말이다. 이거랑 이거 2로 묶은 거예요. 그냥 이 숫자들을 2로 묶었다. 오케이? 그럼 앞에 2가 곱해져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단순히 성질. 마찬가지로 우리 행렬을 이렇게 더하기를 할 건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더해도 돼야 안 돼요. 얘네 둘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더해도 되겠죠. 왜? 덧셈은 뭐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리고 니들한테 행렬을 여러 개 더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개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하고 얘를 나중에 계산할 순간이 있어요? 없죠? 덧셈에서는 누굴 먼저 더할지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결합 법칙이잖아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덧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덧셈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특이한 놈이 또 나오냐면 보통 2행 2열짜리를 많이 쓰긴 합니다. 예시로. 근데 2행 2열짜리 쓴 거예요. 이런 애들을 영행렬이라고 해요. 그냥 사실 숫자로 따지면 그냥 0인데 그걸 행렬로 만들었다 해서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영행렬의 특징 얘도 영행렬인가요? 예, 얘도 영행렬이에요. 그냥 0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다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럼 영행렬의 특징은 너네 3에다가 0을 더하면 여전히 어때? 3인 거죠. 그거랑 똑같이 영행렬이랑 다른 애를 아무렇게나 더하면 그냥 다른 애가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니들이 행렬이라는 걸 처음 배우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0들을 더하면 그냥 그놈 그대로 나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A라는 행렬과 영행렬을 더하면 그냥 A라는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했었는데 2, 1, 3, 2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였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사실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3, 2 빼기 1, 2를 하래. 그럼 얘랑 같은 말이 3, 2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같은 말이다.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를 묶어낼 수도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행렬이라는 걸 처음 배우기 때문에 행렬로 연산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행렬로 연산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또 넘어갑시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필수의 4번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더하기 2B 구하래. 이거 왜 공통수합 1 처음 하면 이런 거 배우잖아. 283쪽. 네, 283쪽에 1번이다. 4번이 283쪽. 자,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A랑 더하기 2 곱하기 B가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럼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2, 1, 1, 3이랑 더하기 2를 안으로 넣으시면 2, 4, 마, 4, 마, 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당연하죠. 여기 앞에 상수배 상수항이 곱해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곱하시면 된다. 그 다음 더하기 해주시면 1행 1열들끼리 4, 1행 2열들끼리 5, 2행 1열들끼리 마이너스 3, 2행 2열들끼리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근데 뭐 암산으로도 2 곱해서 더하고 2 곱해서 더하고 2 곱해서 더하고 2 곱해서 더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요거 하나는 조금 이게 사실 연산이라는 게 이 A, B를 줄 테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이 말이거든요. 맞죠? 근데 대입이라는 작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귀찮아져요. 대입을 매번 하기는 좀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싹 전개해준다.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A 빼기 3B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계산을 하고 최대한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대입을 한다. A는 2, 1, 1, 3이고 여기 3, B는 1, 2, 마, 2, 마, 1. 네. 자,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니들 마음대로야. 니들 마음대로인데 마이너스 3을 곱해도 되고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3만 곱해서 빼기 3, 6, 마 6, 마 3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건 너희 마음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전체를 곱해버렸어요. 그럼 두 개 더하시면 1행 1력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5 요거를 넣으면 7 요거 되면 6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이해됐어요? 요건 한번 그냥 여러분들 보여주느라 이거 뭐고요. 다음 장 5번 넘어갑시다. 이제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덧셈 연습하는 거예요. 덧셈 연습. 그냥 풀 수 있어요. 그냥 크게 연습을 안 하더라도 차근차근 푸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긴 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목표는 지금 이 문제에서 행렬 x가 누군지 구해라 이 얘기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 a 더하기 x가 b래요. x 어떻게 구해요? 얘 이항하면 되죠. 근데 원래 사실 이항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2a를 빼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얘 빼주시면 b 빼기 2a. 근데 이걸 뭐라고 본다고는 그냥 이항한다 라고 푼다. 그렇죠? 이거 계산할 수 있지. 방금 전에 연습했으니까. 네, 계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3번 보시면 3x 빼기 2a 플러스 2x 빼기 b는 마이너스 3b. 이렇게 복잡한데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주라? 정리부터 해주라. 마이너스 3. 됐나요? x 먼저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x죠. 얘네 둘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b인데 자 x 이항할 거고요. 마이너스 3b 이항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a 요거 넘으면 플러스 2b 마이너스 x 넘어가면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a에다 마이너스 2 곱할 수 있잖아. b에다가 2 곱할 수 있잖아. 더하면 x 됐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연산이랑 똑같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장 6번 x 빼기 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1 2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5입니다. 행렬 점점 무성해지네. 자, 행렬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문제에서 x 더하기 y가 누군지 구해야 돼요. 그럼 일단 뭐부터 찾냐면 두 개 뭐 해요? 우리부터 이렇게 있을 때 더해요. 왜? 연립하죠. 연립 정확히 말하면 연립을 하는데 강화법에서 둘이 더해줍니다. 3x 나오는 거는 더해줍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9,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2, 얘랑 얘랑 더하면 0, 얘랑 얘랑 더하면 6. 아 그러면 양변에 3을 나누면 모든 놈한테 3을 나눠주시면 되겠다. 맞아요? x 구했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이항하면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 y는 자 여기서 얘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여기서 얘 빼면 얼마예요? 1 여기서 얘 빼면 3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y는 뭐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밑에 7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해요. 조금 어려운데 자 A가 1, 0, 2, 1 그 다음에 B는 4, 6, 1, 3 C는 1, 1, 빵빵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XA 더하기 YB는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는 행렬을 의미하고요. X, Y는 문제에서 행렬이 아니라 실수 X, Y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냥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넣어볼까요? 대입을 해주시면 Y
4613은 1100 됐어요? 그럼 식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x 곱해봐 x 2x 0x 맞아요? y 곱해봐 4y 6y y 3y는 1100 됐죠? 두 개 합하면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 계산합시다. x 더하기 4y 1은 1열 2x 더하기 5y 1은 2열 1은 3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몇 개의 식을 알고 있는 거냐면 얘는 얘다 식 1개 얘는 얘다 식 2개 얘는 얘다 식 3개 얘는 얘다 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행렬과 이행렬이 같은 거. 근데 우리 문자 몇 개야? 2개죠. 식 몇 개만 있으면 돼요. 2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굳이 4개 다 쓸 필요 있냐 없냐? 없어요. 가장 쉬운 거 씁시다. 얘가 얼마다? 1이다. 아 y가 1이에요. 됐습니다. 그 다음 얘가 0이에요. 문제에서 0 맞아요? 이상하게 생겼네. 0을 잘못했나? 46 13 1201 1100 맞나? 뭐지 일단 해볼게요. x 여기다 1 넣어봅시다. y에다 1 넣어보세요. y에 1 넣었을 때 x랑 더해서 0이 나오려면 x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끝이에요. 근데 확인해봅시다. x에 마이너스 3 넣어보세요. y에 1 넣어보세요. 1 나오는 거 맞아요? x에 마이너스 3 넣으세요. y에 1 넣어보세요. 0 되는 거 맞아요? 됐네요. 사실 두 개만 푸시면 다 나오겠습니다. 얘는 나 복잡한 건 안 시킬게요. 그냥 우리 619번이랑요 621, 22 이렇게 풀어봅시다. 621, 22 19랑 621, 22 자, 이제 조금 어려워요. 자, 지금 방금 배운 게 더하기 빼기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더하기 빼기는 괜찮아. 근데 곱하기가 좀 이상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상해요. 우리가 아는 곱하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행렬을 왜 쓰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겠네요. 그죠? 행렬을 왜 쓰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이다라는 식과 2x 빼기 y 더하기 2z는 0이라는 식과 x 플러스 y가 10이라는 식이 예를 들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세 개 뭐 해야 돼? 연립해서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z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사실. 연립하기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이 연립하시고 z 없애서 또 나온 식으로 얘랑 연립하셔서 x 구하고 y 구하고 z 구하고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이제 문자가 3개만 있는 식을 쓰지 않을 거야. 대학교 갔거나 아니면 더 높은 수학을 배우면 문자가 몇 개겠니? 엄청나게 많겠죠. 변수가 문자가.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하나의 행렬로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 3개의 식을 보세요. 앞에 숫자만 달 거예요. 뭐예요? 1, 2, 3이죠. 여기 x, y, z로 숫자만 달 거야. 2, 마이너스 1, 2죠. 여기는요? 1, 1, 0이죠. z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 행렬을 또 어디서 많이 쓰냐면 컴퓨터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 아니면 구글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에서는 용량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요 목표가 뭐냐면 이 용량을 줄이자. 야, 이렇게 쓰면 x, y, z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럼 이 반복되는 걸 계속 적는 건 우리한테 낭비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적을 거냐? x, y, z 이렇게 했더니 얼마 나온다? 1, 0, 7 나온다. 이렇게 적을 거야. 근데 잠깐만 이건 그냥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이게 사실 이것도 낭비거든요. 이만큼이나. 이 빈 공간이 남잖아. 그죠?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빈 공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세로로 쓸 거야.
그럼 자 생각해봐. 1x, 2y, 3z를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1이 나온다. 2랑은 얘랑 마이너스 1이랑 얘랑 2랑 얘랑 같을 거야. 그럼 누가 나와? 얘가 나와. 얘랑 x랑 얘랑 y랑 얘랑 z랑 곱해서 누가 나와? 얘가 나와. 이게 곱셈이에요 사실. 되게 신기해. 행렬이 곱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까 더하기처럼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행과 열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열을 곱했죠. 그래서 1행 1열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2행 1열을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2행 1열이.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좀 어렵죠? 3행 1열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3행 1열이. 좀 더 연습해 볼게요. A, B, C랑 1, 2, 3가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을 곱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곱할 거면 뭐가 나오냐면 먼저 1행이랑 누구랑 곱한다? 1, 열이랑 곱해야 돼요. 그럼 A는 누구랑 곱해야 돼? 1이랑 B는 3이랑 곱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곱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이게 1행 1열이라고 했잖아. 이게 1행 1열에 와줘야 돼. 자, A랑 1이랑 곱하고 A, B랑 3이랑 곱해서 3B 이게 1행 1열. 1행 2열은요? 1행 2열이랑 곱해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A는 누구랑 곱해야 돼요? 2랑 B는 누구랑 곱해야 돼요? 4랑 곱해야 돼요. 그러면 2A 플러스 4B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얘는 2행 이제 누구 곱해야 돼요? 1열 곱해야 되죠. 2행 1열 하시면 얼마 돼요? 땡! C 플러스 3D예요. 어렵죠 이거? 뭐냐면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숫자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숫자죠. 첫 번째는 첫 번째 길, 두 번째는 두 번째 길 곱해야 돼요. 이게 곱셈의 정의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정의? 그래 곱셈의 정의예요 이게. 행렬 곱셈의 정의. 그러면 마지막 2행 2열은 누구랑 곱해야 돼요? 얼마가 나와요? 2C 더하기 4D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게 곱하기가 항상 되느냐? 아니요. 곱하기가 항상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A, B, C, D, E, F가 있어서 치자. 얘는 1, 2, 3, 4가 있어서 치자. 그러면 1행이랑 1열이랑 곱하면 3개랑 몇 개랑 곱하는 거야? 그럼 안 곱해져요. 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곱할 게 없거든요. 얘는 곱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서는 중요한 얘 몇 행 몇 열이에요? 3행 2열이죠. 얘는 몇 행 몇 열이? 3행이 2행 3열이죠. 2행 3열 이렇게 맞죠? 몇 행 몇 열이에요? 2행 2열이죠. 이 둘이가 같아야 돼요. 다르니까 곱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 보세요. 얘 몇 행 몇 열이에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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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세로 세로니까 3행 3열이죠. 얘는 가로가 몇 개야? 3개. 열이 몇 개야? 1개. 3행 1열이죠.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근데 자꾸 어려운 걸 해서 미안한데 그럼 결과는 얘는 결과가 뭐예요? 몇 행 몇 열이에요? 3행 1열이죠.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냐면 얘가 3행 1열이기 때문이에요. 봐봐. 얘 행과 얘 열을 곱하는 거지. 몇 행이야? 3행 몇 열이야? 1열 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굿. 자 2행 2열 얘도 2행 2열 얘네들이 똑같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될 거고 결과는 몇 행 몇 열 나와요? 2행 2열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가 몇 행 몇 열이다 뭐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까지 풀지 않지만 니네한테 얘랑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행이랑 얘랑 뭐 해야 돼요? 열이랑 곱해야 되죠. 곱하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랑 세 개랑 못 곱한다고. 그럼 자 다시 그러면 예를 들어 오케이 똑같이 얘랑 곱하기 두 개를 줄이자. 얘네들이 곱하기 해볼게요. 되는지 봅시다. 얘랑 곱하기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1행 1열 1행 2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1행 1열 1행 2열 있다고요. 2행 1열 2행 2열 있는 거 아니야? 2행 1열 2행 2열 있다고요. 3행 1열 3행 2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렇죠? 뭐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3행 2열과 2행 2열을 곱했으니 둘이 똑같죠? 결론이 3행 2열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놈을 A, 이놈을 B라고 할 거예요. 행렬 곱하기 됐죠? 가능했죠? 반대로 B 곱하기 A를 적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얘는 셋, 넷, 여섯, 여섯. 1행 1열 곱하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에서 행렬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교환 법칙. 왜? 아까는 얘가 행이었고 얘가 열이었는데 이제 둘이 위치 바꾸면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에요. 오케이? 행렬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요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끝이에요. 개념이. 곱하기 이거 하나가 끝입니다. 곱하기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라 이 얘기예요. 그럼 뭐야? 곱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8번 봅시다. 우리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에 8번. 곱하기 중요해요. 여기서 행렬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곱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x, y, 2, 1 x, 0, y, x 얘 곱하기 하래요. 그러면 2, 10, 3, 600x 0 더하기 5, 4, 2x, x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일단 곱하기 해볼게요. 천천히 1행 1열 얼마예요? y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1행 2열 곱하면 얼마예요? xy인가요? xy 이렇게 나오죠. 1행 3열은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끝. 2행 1열 곱하면 2x 플러스 y 나오죠. 2행 2열 곱하시면 x 되죠.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얘도 계산해 봅시다. 얘네 둘이 이 상수항 2라는 실수를 곱하시면 26, 0, 600x 맞아요? 거기다 얼마 더한다? 5, 2x, 4x 더하시면 돼요. 또 해볼게요. 25, 10, x, 6 더하기 x 얘랑 얘는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자, 얘랑 얘랑 비교를 할 건데 뭘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을까? 식을 좀 써볼게요. 자, 먼저 보여줘야지. 2행 1열과 2행 1열 성분이 어때요? 같아야 돼요. 뭐 지금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저기 6 마이너스 X 어우! 안 했네. 땡큐. 여기가 12 빼기 2x예요. 너 왜 모른 척하고 있었어? 자, 뭔가 이상한 건 중간에 얘기해주면 돼요. 얘네들이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12 나옵니다. 맞죠? 그럼 식을 좀 쓸게요. 첫 번째, 요거 둘이 만납니다. 2x 더하기 y가 얼마야?
10이다. 맞아요? 두 번째, 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x 더하기 y, x 곱하기 y가 10이다. 맞죠? 마지막 세 번째, 얘네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쓸 거야, 안 쓸 거야? x는 x다. 쓸 필요가 없죠. x는 당연히 x죠. 우리 힌트가 너무 과하게 있는 거예요, 사실. 세 개나 있잖아요, 그죠? 요거 풀면 y는 10 빼기 2x다, 그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일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 얘네 둘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아니에요? 거기서 2xy를 뺀 거죠. 그럼 자 봅시다. 얘 얼마? 25. x 더하기 y의 제곱 얼마? 우리는 24. 맞죠? 그럼 x 더하기 y 제곱이 얼마야? 49다. x 더하기 y가 얼마냐? 7이나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 해서 연립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여러 개니까 방법을 다양히 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여러 개 구하라고 했네. 그럼 자, 나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충 찍는 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긴 해요. 솔직히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25 나오는 거 뭐게? 4, 3. 왜? 우리 이거 3대 4대 5 굉장히 많이 배웠었거든요.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4, 3? 12로 맞죠? 3, 2, 6 더하기 4는 10. 아, x 3, y 4. 이렇게 하시면 문제 사실 끝나긴 해요. 네, 그건 됐고. 좀 더. 명확히 풀려요. 이거 여기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쉽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0는 12.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x는 12.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이거는 2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 0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따라서 3이랑 2 두 개 나오죠. x가 3이거나 x가 2 두 개가 나와요. x가 3이면 y는 4. 아니 x가 2면 y는 6. 맞아요? 이 둘 다 답인데 마지막 예고 성립해야 돼요. 3, 4는 성립하지만 2, 6이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자, 이건 됐고. 그래서 행렬에서 어려운 거는 솔직히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행렬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뭐 갑자기 3차식이 되고 뭐 갑자기 4차식이 되고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일부러 행렬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따로 풀진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9번 봅시다. 이렇게 바로 9번. A, B는 1, 2. A, C, D는 1, 마이너스 1. A 곱하기 A도 행렬이에요. 2A 더하기 3C. 얘가 2B 더하기 3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얼마인지 구하래요. 우리 아까 행렬에서 A 더하기 B 인지 A 더하기 B 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B 되는 거 맞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놈은 이렇게 쪼갤 수 있다. 또 맞아요? 그쵸? 그럼 자, 난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요. A 곱하기 2A, 2B 더하기 3C, 3D 이렇게 쪼갤 거예요. 그럼 얘를 요 행렬을 쪼개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쪼개고 나면 얘가 사실 얘 더하기 A도 곱해주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분배 법칙에 의해. 그죠? 곱하기니까
이행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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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를 어떻게 해? 밖으로 끄집어내서 A, B라고 쓸 수 있고 얘는 3을 끄집어내서 C, D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얘가 얼마인 걸 알아요. 1이라는 걸 알잖아요. 얘가 얼마인 걸 알아요.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1이고요. 그리고 얘가 3 곱하기 1 말입니다. 계산해 줍시다. 2, 4 계산해 줍시다. 3, 4, 3 정리하면 5,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직접 문제에서 2차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얘 보고 2차 정사각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생긴 게 2차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얘를 뭐 P, Q, R, S 미지수로 놓고 직접 곱하기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맞죠? 이걸 직접 곱하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저거랑 비슷하게 째서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이 과정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선정이도 이거 이해됐어? 됐어요? 자, 요렇게 바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문제가 이게 하나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합시다. 6, 3 둘 다 풀자. 밑에 거 둘 다 풀어야겠다. 둘 다 괜찮네요. 문제가 둘 다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풀어주세요. 자, 요거는 조금 적응이 덜 됐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응용하는 것도 문제 중에 제일 어렵거든요. 보세요. 우리는 A, 2A, 0은 4-6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 0, 3B는 마이너스 3, 6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A 플러스 AB 구하래요. A 곱하기 AB 맞죠? 얘도 A 나와있네 여기 A 그죠? 여기 고생했습니다. 여기 B 나와있네 B 맞죠? 얘 이 앞으로 꺼낼 수 있니 여기? 이렇게 꺼낼 수 있죠? 여기 이 행렬에서 2를 묶은 거예요. 얘는 0이니까 묶을 게 없고요. 묶어내주시면 이렇게 됐죠? 얘도 묶어내주시면 얼마야? 3 이렇게 양변에 2를 나눠주시면 A, 0은 2를 나눴으니까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A 양변에 3 나누시면 0,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아요? 얘네들이 뭐 해야 얘가 나오겠니? 더 해야 돼요. 왜요? A, 0, 0, B 하시면 둘 다 A로 묶으면 A, 0, 0, B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A 곱하기니까 묶을 수 있다 했죠? 분배 법칙. 그럼 A 하시고 어떻게 돼요 이거? A, B가 되죠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A로 둘이 더하기 할 때 A로 묶어서 둘이 합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되죠? 얘가 얘니까 더하기 하시면 1이랑 이렇게 이게 좀 어렵긴 해. 얘를 이렇게 찢을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얘를 이렇게 찢어주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A가 곱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B라는 행렬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셔야 돼. 그럼 둘 다 A가 곱해져 있겠죠. 이러면 이해가 됐을까요? 성정님 요거 이따가 테스트 칠 때 연습 좀 할 거니까 오늘 숙제를 하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290쪽 290쪽 자 290쪽에 행렬의 거듭제곱인데 이게 복소수 거듭제곱이랑 이런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행렬을 진짜 여러 번 곱할 거야. 여러 번. 오케이. 혹시 i라는 거 기억나니? 선정? i 허수잖아요. i 제곱하면 얼마 돼요?
i는 허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마이너스인 거야.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i 세제곱 하시면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그냥 마이너스 i 돼요. 맞죠? i 4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1 됩니다. 근데 거듭 제곱할 때 1이 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태우야 왜 중요하다고 했어? 그걸로 이제 계속 반복. 그렇지. 1이 되는 순간까지 반복이 매 번마다 이제 반복되는 거야. 왜? i 5제곱은 사실 i 4제곱에다 i 곱한 거 아니에요? i 4제곱이 어차피 얼마라고? 1이야. 그러니까 i가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반복될 때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반복을 기준을 잡아줘. 반복의 기준. 그럼 자 이제 얘도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단위 행렬이라는 얘기가 나와. 단위 행렬. 단위 행렬. 이거는 정사각 행렬에서 했습니다. 정사각 행렬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가로 세로 그러니까 행렬이 개수가 똑같은 거. 이런 건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단위 행렬에서 단위 행렬이라는 건 정사각 행렬에서만 나오는데 무슨 이제 단위 무슨 이게 뭐냐면 그 기준이다. 근데 단위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단위원. 단위원이 뭐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의미해요. 단위원이. 그럼 단위 행렬은 뭐야? 1인 행렬을 말하는 거야. 근데 다 1이 아니라 우리 제일 많이 쓰는 2차 정사각 행렬은 이렇게 쓰면 돼요. 3차 정사각 행렬은 단위 행렬은 이렇게 쓰면 돼요. 왜 단위 행렬이라는 말이 있냐? A, B, C, D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 0, 0, 1을 곱할 거야. 야, 곱해보자. 1을 곱하면 얼마예요? 1행 1열 하면 그냥 A 나오죠. 1행 2열 곱하면 얼마예요? B. 1행 1열 곱하면 얼마예요? 2행 1열 곱하면 얼마예요? C. 2행 2열 곱하면 얼마예요? 어때요? 동일하죠. 그래서 마치 1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곱하기 할 때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들거든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아까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 했죠. 곱하기 할 때. 얘는 거꾸로 해도 돼요. 1행 1열 곱하면 A입니다. 1행 2열 곱해도 B입니다. 2행 1열 곱하면 C예요. 2행 1열 곱하면 D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위 행렬을 우리가 알 것으로 E라는 행렬을 씁니다. 오케이. 얘들은 뭐다? 곱하기를 하면 얼마가 된다? 그 자기 자신이 된다. 곱하기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A 제곱, A 세제곱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곱할 거예요. 거듭 제곱 할 건데 5제곱일 때 2가 나와버렸어. 단위 행렬이 나와버렸어. 그럼 6제곱은 사실 뭐다? 단위 행렬에다가 A를 곱하는 것이므로 A 자신이 나온다. 뭔 소리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2가 나와주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 그게 반복의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곱하기를 할 건데 야, 너네 가장 쉬운 x 더하기 y 이거 그냥 행렬 아니고 그냥 문자예요. 우리 그냥 평소에 쓰던 문자. 이게 뭐예요?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y 제곱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x 더하기 y, x 더하기 y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yx라고 적을게요. 왜? y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랑 똑같잖아, 맞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y제곱.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때요,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행렬에서는 제곱이라는 게 요거 2개 곱하자는 거 맞죠? 마찬가지 분배를 해보면 a제곱, ab,
BA B제곱. 내가 아까 얘기했어. AB랑 BA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행렬이 어렵습니다. 곱하기가 1, 2, 3, 4. 자, 하나만 예시를 드릴게요. 1행 1열 곱하면 얼마예요? A 플러스 이거죠. 자, 두 자리 바꿔볼게. 1, 2, 3, 4 A, B, C, D. 1행 1열 곱하면 얼마예요? A 플러스 다르잖아요. 그래서 행렬의 곱하기는 자리를 못 바꿔요. A, B 곱한 거랑 B 곱한 거랑 달라요. 그 말은 자, 우리 곱셈 공식들 있죠. 굉장히 많은 거 외운 거. 왜 곱셈 공식이 되냐면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렬을 풀 때는 그 곱셈 공식이 하나도 안 맞아요. 다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됐나요? 단 한 번 예외. 2일 때 제외. 왜? 2는 A 1을 곱해도 A고 2A를 곱해도 A니까 단위 행렬이랑 의 곱셈 공식은 돼요. 오케이. 힘내세요. 그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개념이 4개라서 좀 설명할 게 많아요. 개념이 4개라서 설명할 게 좀 많았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아, 지루하지. 개념 설명 계속 쓰는데 당연히 지루하죠. 지루한 거 아는데 여러분들 좀만 힘내주시고. 아, 케일리 해밀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따가 설명해 주고, 이제 293페이지에 10번 먼저 들어봅시다. 2A 플러스 B 10번입니다. 293페이지. 문제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놨어. 자,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내가 곱셈 공식 쓸 수 있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돼요. 왜요? 이거 두 개 곱하잖아?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와. 원래는 그냥 숫자에서는 이거랑 이거랑 똑같았다고. 행렬은 이거 같아야 되나요? 다르죠.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곱셈 공식 쓰면 안 돼요. 그럼 얘는 곱셈 공식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너네 이거 두 개 연립해서 A 구할 수 있어? 연립해서. 밑에 거 2배 하고 뭐 빼고 뭐 이렇게 하시면 A 구할 수 있죠. 아까 했잖아. B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문제 지금 똑같이 보시면 A를 구해놨어요. B도 구해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진짜 A를 2번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기 진짜 B를 2번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내세요. 자, 이거 먼저 곱할게요. 1행 1려 곱하면 어차피 빵빵이잖아. 빵빵이라고 빵빵 곱하면 얼마예요? 빵이 있죠. 1행 2열 곱하시면 얼마야? 똑같이 0이 됐죠? 얘랑 곱하면 얼마니?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1. 됐다, 맞죠? 빼기. 야씨. 1행 2열 곱하면 얼마예요? 1행 1열 곱하면 얼마예요? 5. 1행 2열 곱하면 얼마예요? 0. 그렇지. 2행 1열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2행 2열 곱하면 얼마예요? 5. 이렇게 나와요. 두 개 빼세요. 마이너스 5, 빵,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셈 공식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진짜 제곱. 진짜 제곱해야 돼요. 똑같은 거 곱하기 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얼마 안 남았어. 2문제밖에 안 남았어. 뭐야? 4문제 남았어. 4문제
A를 n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1이 된대요. 야, 몇 번 해야 이렇게 나오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정상적이면. 그러면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제곱부터 해봅시다. 그럼 얘랑 얘를 두 번 곱한다고 이거 제곱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곱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 1행 1을 곱하시면 1, 1행 2를 곱하시면 0, 2행 1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2, 2행 2를 곱하시면 1 이렇게 나오네요. 야, 두 번 곱했더니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첫 번째 한 번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뭔가 의심스럽죠? n이 얼마일 것 같아요? 뭔가 10일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봅시다. a 세제곱이라는 거 a 제곱이랑 a랑 한 번 곱한 거다 맞죠? 이거 진짜 세번 곱하면 큰일 납니다. 얘한테서 a를 곱합시다. 1행 1을 곱하시면 0이기 때문에 어차피 1 나와요. 1행 2를 곱하시면 1이랑 빵이랑 1, 0 나옵니다. 2행 1을 곱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지막 얘랑 얘 곱하시면 1 나오죠. 그럼 우리의 예상이 맞았네. 3, 2, 10이겠네. 그러니까 거듭해서 곱하는 건 규칙성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규칙성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캘리미터는 나중에 합시다. 캘리미터 정리는 나중에 할게요. 오늘 세 문제 오픈되겠습니다. A가 1, 1, 1, 0 B가 A, B, 4, 1인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 A 빼기 B가 A 제곱 빼기 B 제곱이에요. 이 된대요. 이게 성립한대요. 네? 야, 그 곱셈공식 쓸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요? 행렬에서 없다 했죠? 곱셈공식 못 쓰죠? 근데 저 곱셈공식이 왜 성립하는 거예요? 단위이 아닌데? 곱했을 때 봐봐. 얘 곱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아까 a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맞죠? 곱하면 ba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근데 얘가 얘랑 똑같대. 라는 말은 얘랑 얘랑 같은 얘기야. 곱셈 공식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얘 진짜 곱하기 해봐. 근데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요게 얼마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AB랑 BA가 어떻다? 같다.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원래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된다는 얘기는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고 AB랑 BA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같대요. 뭐 해야 돼요? 진짜 곱합니다. 근데 어차피 니들이 곱하기 하다 보면 짜증날 거니까 내가 할게요. 자, 1행 1을 곱하시면 얼마예요? A 더하기 4. 1행 2를 곱하시면 얼마예요? B 더하기 1. 맞죠? 1행 1을 곱하시면 2행 1을 곱하시면 A. 2행 2를 곱하시면 B. 1행 1을 곱하시면 A 더하기 B. B 얼마야? 1행 2를 곱하시면 A. B가 4라며. A 얼마예요? 5.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면 A, B랑 BA가 같은 거예요. 왜? 이게 같아야 곱셈 공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됐나요? 자, 2개 하면 끝납니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E랑은 곱셈 공식을 써도 된다고 했어요. 지금 밑에 13번 보시면 A 더하기 B가 0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행렬 2항은 했었잖아. B가 뭐야? 마이너스 A예요. 맞나요? 2항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B 곱하기 A가 0행렬이다 라는 얘기는 0행렬이구나. 이다라는 얘기는 B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어봐. 이건 뭐예요? 됐나요?
B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두 번 곱하면 2다. 다른 말로 A 제곱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내가 거듭해서 반복할 때, 거듭해서 거듭 제곱할 때, 거듭 제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언제 2가 나오냐. A 제곱이 마이너스 2라면서요. 그럼 2가 나오려면 A의 몇 제곱이 해야 돼? 4제곱이 되겠죠. 얘 두 번 곱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되니까. 몇 번마다 반복돼요? 4번마다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A의 2023제곱인데 B 자리에 마이너스 A 넣겠다고요. 그럼 A의 2023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A의 2023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를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결론 2의 A의 2023제곱이다. 얘들아 2023제곱인데 4번마다 반복된대. 뭐랑 똑같니? A의 몇 제곱이랑 똑같을까요? 3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왜? 4의 배수만큼 빼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4를 빼서 내가 여기 2020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 근데 다른 말로 하면 2023을 4로 나눴을 때 남은 거 쓰셔도 돼요. 오케이. 얘를 4로 나눠봤더니 3이 남아요. 그러면 4로 4 반복되다가 여기 A의 세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를 뭐 구해라 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A 왜 2A가 됐지? 이걸 또 썼구나. 우리 A 제곱이 얼마인 거 알아요? A 세제곱이 아니라 A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이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 해서 B랑 A랑 곱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 마이너스 2 A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문제에서 A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네요. A 세제곱으로 표현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A로 표현하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만 어지럽나?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자, 봅시다. 이제 A가 0, 마지막 14번이에요. 1, 0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A n제곱이 2가 나오는데 구합시다. 그럼 직접 A 제곱부터 해줘야겠죠? 0, 1, 0 행 10 곱하시면 얼마 나와요? 1행 1행 2행 곱하시면 얼마 나와요? 0 1행 1행 곱하시면 얼마 나와요? 0 1행 2행 곱하시면 2행 2행 곱하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1 있는 게 2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은 거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면 A 4제곱이 2가 나오겠다 맞죠? 그러면 A는 4번마다 곱할수록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A 18제곱 XY가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4번마다 반복되니까 A 뭐랑 똑같아요? 제곱이랑 똑같죠? A 제곱이 마이너스 2이므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Y. 내가 아까 얘기했어. 2는 곱해도 얼마라고? 그냥 자기 자신 나온다.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겁나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를 조금만 풉시다. 37, 39 두 개 멈춰요. 37,